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손해보험 통칙편에 규정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665조부터 667조까지의 규정된 법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5조에 손해보험자의 책임 해가지고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딱 규정이 나눠놨어요. 뭐 딸랑 한 줄이죠, 그죠? 요 한 줄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이건 화재보험이건 책임보험이건 보증보험이건 해상보험이건 그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누구의, 그렇죠, 손해보험은 뭡니까? 보험사고 나면 누구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죠? 피보험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험계약자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보험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피보험자의 어떤 손해를 보상하느냐 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뭡니까? 않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계약은 무효로 되겠죠. 그렇죠? 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해갖고 우리가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자동차가 잘못되거나 뭐 선박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운송주인 그 물건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니까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무엇은 피해가 나야 되죠? 그렇죠. 농작물에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NH농협 손해보험이 어떤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죠? 그렇죠. 그 농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법규정만 묻습니다. 깊게 묻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법규정과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손해보험계약이다 해갖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은 재산상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돼 있죠. 요 보험 금액이라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손해보험 통칙 규정에 나와 있는 보험 금액은 대부분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실제 손해, 실손 보상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보험 금액의 한도 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10억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 피해가 3억만 났다 하면 3억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딱 피해난 부분 그걸 가지고 실손 보상적 성질을 가진다 하는 건데 이 실손 보상적 이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2차 시험 2과목에서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손해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상의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고 묻지를 않아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시험 2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하는 것을 것이 손해보험의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보험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보험 가입 금액 1억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1억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보험사고 발생되면 1억이 지급되겠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 10억으로 가입하면 어떻게 얼마가 줄까요? 그렇죠. 보험금이 10억이 나가요. 실제 손해를 파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만큼 그만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구조가 완전 다른 거죠. 그죠?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 지급되는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무작정 뭐 공부를 해갖고는 아무런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만 알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래 내용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뭡니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요. 여기 이제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예, 그 내용. 그러니까 피보험이익 제도가 인보험에는 없고 손해보험에만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아시게 되는 거고. 또 보면 손해보험 이제 통치 규정이 뒤에서 배우겠으면만은 보험자 대의 제도도 있어요. 오늘 이런 부분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 해당되는 데 가서 피보험 이익 갖고도 따로 제가 한 강의로 따로 강의를 할 거고요. 보험자 대의 갖고도 한 강의로 따로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에서 뭡니까 필요한 제도구나. 실손 보상의 원칙을 뭡니까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볍게나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해 시가주의라든지 신규 교환 공제라든지 타보험 약관 조항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보험계약법 이제 관련되는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실손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심도가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제가 또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볍게 다 뭐 이런 걸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볍게 일단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실손 보상의 원칙을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3억이 피해 났는데 10억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다 보험을 듭니다. 그렇죠? 아유 1,000원 피해 났는데 10억을 줘? 아이고야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웬 떡 하면서 다 보험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이 도박화가 돼가지고 보험 제도가 유지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피해난 만큼만 준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뭡니까? 공부 방법이 틀려지고, 이해력이 틀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계시고, 단지 어디에든지 보면은 예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또 어떻게 되죠? 그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도리어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나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67조에 규정되어 있는 희망이익보험 그리고 67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평가보험 요 따로따로 다 공부를 합니다. 67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가보험 이런 제도는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지 않고 뭡니까 오히려 실제 손해보다도 더 많이 보상할 수도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볍게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것도 따로 다 강의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실손 보상 원칙에 조금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용되기도 하는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보상 방식은 이렇게 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아닐부 정하다. 그죠? 정하지 않은 금액을 보상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10억을 들었지만 실제 손해가 1억만 났다면 1억만 지급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 난 만큼만 지급하니까 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보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인보험은 어떻겠습니까? 예, 정액 보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 1억 가입하면 만약에 그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1억이 지급되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을 10억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렇죠. 예, 10억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만큼 그 뭡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하니까 그런
임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 보상이죠. 그렇죠? 이거 참고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임보험을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손해보험의 그 뭡니까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상하고 배상, 여기도 보면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있잖아요. 이런 거 글자 한 개. 그 법 규정은요, 뭐 진짜 뭐 할 수 있다, 한다, 이게 엄청 큰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정한다, 본다, 이것도 엄청 큰 차이예요. 그렇죠? 법률 효과 면에서. 그 취소한다, 해지한다도 법률 효과 면에서 엄청 큰 차이라는 것을 제가 그 상법 본편 통치 규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는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법에는 보상할 책임이라 그러죠. 배상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배상하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손해배상할 때, 그럴 때 이제 배상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왜 보상이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는 잘 봐보세요. 적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거나 무과실에도 책임지는 거. 그럴 때는 보상이라는 걸 쓰고,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불법행위라든지 뭡니까 고의라든지 또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뭡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해라 할 때, 그럴 때 이제 손해보상 청구하라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점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규정 요거 쉽죠? 미리 앞에서 우리가 손해보험에 대한 것을 다 알았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보험계약에 의해서 뭡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불확정한 위험을 뭡니까 위험을 보장하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자는 뭡니까 그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보험계약에 의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손해보험만이니까 뭡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재산상의 손해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요게 이제 계약자의 재산상 손해다 하면 틀렸다. 그 지문은 틀렸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험가액과 보험가액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진짜 이것을 모르고 대부분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차 시험 2과목이 금년에도 보니까 평균 점수가 20점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40점을 맞지 못한 분들이 100명 중에 86명이 40점도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균 점수가 20점이 안 되지? 의아하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단편적인 지식만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손해보험에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라면 그 손해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치를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단편적으로 그냥 뭡니까 책에 기술된 그 용어 그대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니까 뭡니까 2차 시험이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도 공부를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하다 해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험가액이란 건 뭐냐면요. 실제 말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건물을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치면 그 건물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가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 우리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이거 뭡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건물이 10억인데 보험가입을 20억을 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억 한도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 파악한 값이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보험가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피보험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피보험자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보험익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을 겁니다. 그죠? 피보험, 보험사고를 피격하다 할 때 피자니까 당했을 때 뭡니까? 그 피해볼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인가? 예, 그것이 피보험이익이에요. 그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그죠? 점유권자고. 그런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가액이라는 게 결국은 보험의 목적의 가치,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뭐 학문적으로 막 공부하면 머리가 도리어 그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보험가액이고 이 뒤에 있는 보험가액 금액은 뭡니까? 그 10억이 건물이 10억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은 10억을 한도 내서 10억 한도 내서 1억을 들건 5억을 들건 10억을 들건 그런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근데 1억을 들고 5억을 들겠어요? 가치가 10억인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억 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다음에 그 보험사고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을 수 있으니까 결국 보험료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들었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예, 아유 너무 부담이 돼. 10억을 들으니까 100만 원이야. 그럼 아이고 난 한 10만 원 정도씩만 부담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10억을 가입하지 않고 뭐죠? 1억을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험 가액은 10억이어도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니까 나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이렇게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원리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요 내용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가액,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법률상의 최고한대. 쉽게 말해서 이 보험가액이 결국은 의미가 뭐냐면 10억이에요. 가치가. 그런데 만약에 보험가입을 가입 금액을 20억을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20억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실손 보상이니까. 실손 보상. 그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실제 손해는 10억 이상 피해가 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바로 이 실손보상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을 들고 100억을 들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면 최종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요? 한도가 10억밖에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학자님들께서 법률상의 최고 한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손해보험에만 있다. 이건 보험가입 이런 건 임보험에는 없어요. 아셨죠? 예, 그 정액보험이니까 가입을 5억을 들면 5억이 지급될 거고 10억을 가입하면 10억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상의 원칙이 거기 임보험 자체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 농작물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니까 야 손해보험의 어떤 구조가 어떤지 손해보험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약관을 공부해야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걸 가장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 뒤에 것도 다 중요해요. 뒤에 일부 보험, 추가 보험, 중복 보험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가장 기본의 기본. 기억 니은 쉽게 말해서 기억 니은도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뭐 책임보험에는 보험가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 책임보험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이것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보험계약법 조금 이렇게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에서나 이런 것을 물어요. 아셨죠? 대부분 이런 것을 어려운 걸 묻는데 우리 시험은 이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단지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집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것까지도 제가 다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자, 피보험이익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액이다. 보험가액이. 그래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의 평가 기준이 된다. 요거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피보험이익이 얼마다? 10억. 예, 그러니까 보험가액 이꼬로 피보험이익 됐죠? 예, 그렇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피보험이익이란 건 달리 말해서 보험가액은 보험의 가치 겠죠? 요걸 풀면 그죠? 피보험이익은 당하다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익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달리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용어를 만든 것 뿐이에요. 아셨죠? 너무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가액 이꼬로 피보험이익 이렇게 정리해도 전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하시는데 잘못되는 것이 아니니까 도리어 그렇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돼 있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금액은 다 보험가입금액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억이면 10억 이상 보험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이라는 건 얘기는 예외도 있죠. 그죠?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10억이면 보험가입 금액은 20억, 30억 들 수가 없다. 예, 요것도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초과보험 따로 한 강의로 빼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중복보험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따로 한 강의로 뺄 거고, 일부 보험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한 강의로 따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해드리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 먼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강의에 가서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액,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죠? 아, 건물이 10억이면 그 10억, 그 가치가 보험가액이고 비보험이익이구나. 요것만 딱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그 뭡니까 명심하고 계시면 되겠고, 보험가입 금액은 뭐예요? 가입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라 하더라도 1억도 가입할 수 있고 5억도 가입할 수 있고 10억도 가입할 수 있다. 그죠?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금액이 결국 뭡니까? 예, 보험 가입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계약상의 최고 한도, 쉽게 말해 1억을 보험 가입을 했으면 얼마예요? 보험회사는 1억만 지급하면 되죠. 최고 한도가. 그쵸? 5억을 보험 가입금으로 가입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가 얼마요? 지급되는 보험금 최고 한도 5억. 그죠? 그럼 만약에 10억을 보험 가입했으면 최고 한도가 얼마요? 10억인 거예요. 단지 그 10억을 전부 주진 않죠. 왜? 왜냐면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 10억을 가입했지만 실제로 1억만 피해났다면 1억만 지급하는 거겠죠. 그쵸? 예, 바로 손해보험의 구조는 바로 그런 거다. 이게 뭐 학문적으로 해갖고 뭐 책에 있는 거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그 얘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보상 책임 한도를 결정하고, 예, 최고 한도니까, 그죠? 예, 5억 하면 5억을 가입하면 5억을 최고 한도로 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최고 한도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보험료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10억을 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억을 가입했다?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10만 원이 될 겁니다. 10분의 1만 보험 가입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죠? 10억은 100만 원, 1억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산출한 기준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갖고 막 달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죠. 이렇게 기본적인 큰 구조만 이해하고 나면 다 이게 자동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냥 술술 그냥 눈으로 읽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액 금액,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보험 가액입니다. 가액. 항상 보험 가액이 없으면, 이것이 평가되지 않으면 손해보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것이 평가되지 않으면 손해보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무시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이제 2차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또 어떻게 정하나 하는 것도 또 따로 제가 한 강의로 또 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그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는 쉽게 껌딱지를 풀리고, 우리가 실제로 2차 시험 공부에 진짜 필요한 내용만, 우리가 보험의 전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시험에 필요한 아주 진짜 필수적인 지식만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 손해보험 통칙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법규정이 그렇게 딸랑인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죠? 왜?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손해보험의 구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액을 있어야만이, 보험 가액이 정해져야만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랬죠. 그쵸? 예, 가입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사고 난 만큼만, 피해 난 만큼만 보상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정액이 아니라 부정액 보상이다. 이렇게 앞에서 다 내용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이것도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요. 보험 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인데 10억을 들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보험인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들었으니까. 근데 보험 가액이, 그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5억만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부만 든 거잖아요. 10억을 다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일부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보험 우리 따로 한 강의 공부한다 그랬죠. 초과보험도 따로 이렇게 한 강의를 빼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일부보험에 대한 규정이 그러면 만약에 10억인데 5억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고 이제 그 손해보험 통칙 법규정에 또 이렇게 기술돼 있겠죠. 그쵸? 그런 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은 일부보험이 어떤 거다? 예,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1억만 들은 경우, 예, 일부만 든 경우, 그런 건 일부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초과보험은 뭐겠어요? 10억인데 얼마요? 그렇죠. 10억을 초과한 거. 즉
20억을 들었어. 보험 가입 금액. 이런 건 이제 초과보험인 거예요. 야, 초과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당연히 법에 나와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걸 한 강의 따로 공부를 하는 거고, 해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공부한 내용이 꼭 시험에 뭐 오늘 법 규정이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별로 가면서 그 뭡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법 규정도 깨우치고, 또 그 법 규정이 2차 시험 공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이제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거 있죠. 보험가액은 결국 법률상이 최고한데, 건물이 10억이면 10억, 아무리 뭐 계약을 20억 했건 30억 했건 필요 없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법률상으로는 보험회사는 10억을 한도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다? 보험가액이다. 이거고요. 보험가액 금액은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에 5억을 들었다 하면 5억만큼, 5억이 최고예요. 최고로 뭐 10억 피해 나더라도 10억을 주질 않겠죠. 왜냐면 5억만 가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억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상으로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을 만약 1억 했다 그러면 1억 이상은 절대로 보험금 지급하면 안 되죠. 건물 10억짜리 건물 전체가 화재보험으로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화재 사고로 다 불타버렸어요. 10억 피해 났어요. 경제적 피해가. 그런데 보험 가입을 1억을 냈으면 피해가 10억 났다고 해도 10억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1억만 가입했으니까 보험료도 10억 가입한 사람의 10분의 1만 냈으니까 결국은 뭐죠? 예, 1억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비례 보상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2차 시험 여러분들 이제 그 이 과목 공부하면 그걸 갖고 이제 일부 보험인 경우는 비례 보상한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바로 이 원리만 알면 자동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기를 한번 또다시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법 규정은 손해보험 증권 해갖고, 증권이 우리가 앞에서 그 보험계약법 통칭에서 봤으면 알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증권 없다고 해서 절대로 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 규정에는 그래도, 야, 증권에는 어떤 내용이 꼭 기재돼야 된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예. 법에는 또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다 뭐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꼭 기재를 돼 있어야 된다. 기재사항으로. 예, 그래갖고, 요것을 묻는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죠? 해마다 거의 뭐 이거, 최소한 3년에 2번 정도 걸로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근데 이거 뭐 살짝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거 맞아, 틀려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요 뒤에 녹색으로 교재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께서 당장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야, 이게 뭐지? 처음 이제 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야, 보험사고 이성질금이 이게 뭐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농작물법,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2차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농작물 제어보험 약관을 공부하잖아요. 그쵸? 그걸 갖고 제가 같이, 보험의 목적이란 거는 뭐 사과, 뭐 양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런 것들을 보험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갖고 하나의 예시로 옆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리고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사고는 어떤 거냐? 농작물 제어보험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지 않죠. 그죠? 예, 그 보험계약마다 어떤, 우리는 요것만 보장해 줄 거야 하고 약관에 다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증권에다 기재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농작물 제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것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 사고의 성질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보험 금액은 제가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또 보험 금액이라고 해요. 꼭 시급되는 보험금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실손 보상의 원칙인데, 그죠? 3억이 피해 나면 3억을 주고 1억이 피해 나면 1억을 줄 텐데 어떻게 미리 증권에다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고 사고 얼마나 할지 어떻게 알고 그걸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10억짜리 보험 가입이 10억이다 하더라도 나는 10억 들었어, 5억 들었어, 3억 들었어, 1억 들었어 하는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증권에다 기재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보험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야, 어떻게 연납으로 한다, 일신 분납으로 한다, 월납으로 한다든가 이런 그 지급 방법 같은 것들도 증권에 기재되어 있을 거고, 보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언제부터 책임진다, 언제까지 책임진다. 그것이 시기와 종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증권에 당연히 기재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그리고 무효와 실권의 사유라는 건 뭐냐면 무효라는 건 어떨 때 무효가 된다. 실권은 뭐겠죠? 권리가 잃어버린다는 거니까. 그죠? 예,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유 같은 거는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청구권이 결국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똑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험금 청구권은 얼마다?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아무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권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뭡니까? 그 증권에다가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상호 이런 것도 당연히 증권에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보험계약의 연료를 또 하고 보험증권의 작성지 어디서 작성했느냐 그리고 작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증권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뭐겠어요? 아닌 거 몇 가지만 딱 우리가 유념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주로 이제 많이 바꾸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에는 보험 수익자가 나와야 안 나요? 여러분들 또 깜빡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손해보험에는 보험 수익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의 뭐 주소와 성명, 상호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예, 항상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나왔을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주소, 성명, 상호만 이렇게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 뭘로 돼 있냐면 주민등록번호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습니까? 예, 그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 처리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보호법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함부로 요새 안 하죠. 이력서 쓸 때도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 하고 요새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증권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기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틀리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답이겠구나 생각 미리 예측을 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돼 있죠. 보험 수익자 뭐 이렇게 나오면 벌써 틀리다. 예,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다음 중 기재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문제를 풀기 1차 시험 문제를 풀기 한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단독으로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이 법 규정이 사용되지 않은 뭡니까? 기출문제는 한 번도 없어요. 매년 1회부터 10회까지 매년 이 667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뭡니까? 여러분께서 시험 보는 그 시험 문제지에도 반드시 이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이익 등의 불산이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그죠?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 할 때 제가 이걸 갖고 뭡니까? 어려운 게 자꾸 법률적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딱딱하게 읽으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고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뭡니까?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쉽게 말해서, 건물을, 뭡니까?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피보험자가. 그렇죠? 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 이익이 있으니까, 예, 건물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피보험자 10억인데, 중요한 게 어떤 보험사고가 났어요. 예,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5억이 피해 났습니다.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뭐죠? 예, 피해가 5억이 났죠. 그렇죠? 근데 5억만 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건물주가 그 건물을 전부 다 씁니까? 안 씁니까? 전부 다 쓰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임차를 주잖아요. 임차. 그렇죠? 예, 임차를 주게 되면 그 임차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매월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1000만 원은 아주 우습습니다. 뭐 1500, 1700, 한 개층에 이 임차료가 그렇게 비싸요. 그 임차료도 뭡니까?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그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을 법에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다 정해놓지 않으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제는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이것이 눈에 톡톡 보일 겁니다. 교재에도 일부러 제가 요렇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보라색으로 제가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예, 이렇게 뭐랄까 또 여기 있구나. 그럼 이거는 임의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뭐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약정이 없을 때는 무조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5억이 건물이 5억이 피해가 나고 임차로 못 받은 것이 한 개 층마다 만약에 200만 원이야. 5개 층이 만약에 이번에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어갖고 임차료의 부분이 1000만 원이 피해가 났어요. 예. 그죠? 원래 그 보험사가 화재 사고만 안 났으면 그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건데 불이 타버림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익이 바로 뭡니까? 상실 이익이라고 하는 게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요게 바로 그 1000만 원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보험회사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물에 대한 피해 5억만 피해 났으면 그 5억만 책임지지. 예, 그 뭡니까? 화재 사고로도 못 받을 임차로 그 200만 원씩 5개 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 안 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약정으로 보험회사가 그것도 책임지게 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간섭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간섭하지 않겠고 단지 약정이 없을 때는 그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거는 보험회사가 손해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667조에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교재를 편집하면서 이 법규정에 관련되는 그 사례, 농작물 재해보험 사례로 일부러 줘야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강의를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해서 이 사례를 갖고 설명하지 않고 이왕이면은 그냥 뭐 이렇게 건물 있고 물 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들을 때는 그게 쉽지. 농작물 재해보험은 아주 구조를 잘 모르고 뭐 유리온실이 있고 뭐 어디 뭐 시설 그 작물을 재배하고 이러면 머릿속에 쉽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교재를 만들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뭡니까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기술 뭐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강의할 때는 요 내용을 갖고 하기보다는 더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고 뭡니까 일반 뭐 건물이 어떻고 화재가 어떻고 이제 안보험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하는 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읽어봐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차료 100만 원은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대로 외우십시오. 요거 우리가 앞에서 전쟁 위험 등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위험으로 인한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우리 앞에서 그대로 나온 걸 배웠었죠. 그죠? 예,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 그대로 다 여러분께서 또 기억을 해주십시오.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여러분께서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산입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 그거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 나온 거 한번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이해하고 보험 가입 또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냥 법에 있는 거 아주 그냥 뭐 형식적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법 규정 그대로만 그냥 공부를 하고 하니까 제가 오늘 38분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필요한 공부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의 기재는 상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수익자 손해보험인데 수익자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틀린 거고 무효사유 중요하니까 있어야 될 거고 보험사고의 성질도 당연하게 요게 지금 보험사고의 성질이 뭐라 그랬죠?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따지면 그렇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여러분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당연하게 이걸 뭐 묻지는 않아요. 2차 시험에서 그 뭡니까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뭐냐 뭐 이렇게 뭐 보험사고 보상하는 그 보험사고가 뭐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다는 이 내용조차를 모르고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한 걸 공부해갖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뭡니까? 상법보험편 손해보험 통칙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게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왕이면 제가 다 농작물 제어보험으로 바꿔가지고 교체를 편찬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9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야, 옳은 것을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갖고 아이고 또 바꿔놨네, 아유 괜히 헷갈리네. 그런데 이걸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이거 헷갈린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유치원생이 대학원에 갔다 해놓고 야 왜 유치원생이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걸 갖고 고민하는 분들은 그건 진짜 그 뭡니까 가장 기본만 돼 있으면 그런 자동적으로 유치원생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그쵸?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쵸? 그걸 갖고 문제 꼬아냈네 하는 분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이분은, 공부하는 수준이 이렇구나. 대망 평가가 되네. 그리고 말 한마디에. 그렇죠? 우리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절대로, 문제 꼬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안 나오기를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는 틀린 거죠. 그쵸? 예. 손해보험이 무슨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그쵸? 예. 틀렸고. 2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이거 매년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이제 나왔네. 그쵸? 예. 이게 또 다른 데서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보면, 어디 인게 있어도 법규정이 인게 있습니다. 예,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게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는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쵸? 예. 매년 나오니까 이건 그냥 한 번만 딱 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3번, 대리인. 요 대리인 봐보시면 이렇게 대리인에 관계되는 건 뭐예요? 보험계약법 통치 규정이잖아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한 5강쯤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낑겨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개 법규정이 있으면 그거가 관련된 것만 물었는데 지금은 이쪽 저쪽 거 다 낑겨 넣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렇게 공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풀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대리인 이꼬르 본인. 보험 대리상 이꼬르 보험회사. 제가 그 강의할 때 그것만 딱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이거 틀린구나 알 수가 있고. 4번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보험계약의 목적 규정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탈락 요거 하나, 요 복규정 하나 갖고 제가 1시간을 또 떠들 거예요. 한 강의. 1시간까지는 안 떠들겠지만, 실제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께서, 진짜 정말 농작물 재보험 공부할 때, 그래도 이 말이 뭔지 좀 이렇게 귀에 들릴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걸 갖고 말라고, 이거 읽어봐보면 몇 차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30분을 떠든다? 말도 안 되죠? 제가 바보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요 법규정 하나 갖고 다음 시간에 한 강의로 따로 빼놔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게 피보험 이익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법규정 있는 그대로니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집어넣은 것은 다른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다. 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10회니까 금년이죠. 상법상 보험 계약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지만 무조건 넣고 예, 보험 계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그 손해보험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구조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습 공부를 하면 현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평가를 해요.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뭐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무조건 넣고 야 인보험은 어떻고 손해보험은 어떻고 공부 열심히 해나 보면 도리어 혼선만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보험에 이응자도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면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안을 마련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당연하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의무 있으니까. 쉽죠. 그죠?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그렇죠. 계약자는, 어떻죠?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은 남한테 있다 치면 그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 계약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죠? 자기 명의로 하죠. 계약자는 자기예요.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니까. 그렇죠?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이 그렇죠. 계약. 나 보험 들래 했으니까 그렇게 의사 표시한 사람이 보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자, 3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뭐 소유권자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 요거만 딱 돌리면 된다 그랬죠. 예,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이게 대박 딱 나오네. 그죠? 보험 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을 만들 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예,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자입니다. 그죠? 계약자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는 이제 아마 지금 한 2, 30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고.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 4번은 뭐 틀렸나 보게. 손해보험에 그거 딱 보이시죠, 여러분? 수익자. 이거는 손해보험 아니죠. 인보험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1거나 많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로 따지면 뭡니까?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로 지정된 자이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인보험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 했으니까 손해보험에 어떻게 보험 수익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앞에도 그 뭡니까? 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10회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올까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큰 틀만 이해하면 문제가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어도 쉽게 우리는 풀 수 있다. 그죠?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 왜 있는 거야? 이거 한 개만 기억하면 앞에 그 8회인가 9회인가 나왔던 거 그것도 풀고 이것도 푸는 겁니다. 그렇죠? 10회 때 또 하나 더 나왔네. 이거 손해보험 증거, 그죠? 기재상 좀 옳지 않은 것 하면 이제 이런 걸 딱 제가 밖에서 나온다는 거 아마 그걸로 나왔어요. 딱 봐보세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요즘 이렇게 뭡니까?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이게 딱 틀린 거야. 주소, 상호,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주민등록번호 했으니까 벌써 틀린 거야. 나머지는 보험기한 정황교, 시기와 종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험료가 지급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무효와 실권 사유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기재사항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틀린 것은 뭡니까? 1번. 10회 문제, 2문제 나온 게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뭡니까? 11회 때는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번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하고 안 들었던 분들하고 진짜로 이번에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런 촉이 굉장히 하여튼 발달돼 있어요. 제가 머리도 나쁘고 제 뭡니까? 카페에서 자기소개해 보면 저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어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력 그런 게 남보다 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주변도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학습 범위를 줄여주는 거 그리고 요게 열애나니까 요걸 쭉 조심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뭡니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는 거. 그런 걸 제가 다른 분보다 좀 이렇게 뭡니까?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보험계약의 목적 있잖아요. 요 법규정을 가지고, 한 강의로 빼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내용이 뭐냐면,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딱 그거예요. 요게 법규정이. 그러니까, 교재도 49면 딱 하나만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2차 공부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파를 공부하건 사과를 공부하건 이런 거 공부할 때 양파나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농작물이야 하는 그 정도는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양파를 공부하고 사과를 공부하는 거지, 양파 사과가 농작물인지 뭐 이게 가축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양파를 공부해 봐봐야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손해보험 통치 규정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 큰 덩어리,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 정도는 꼭 깨우치자라는 의미에서 또 따로 한 강의를 뺐습니다. 예,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